제가 지금까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한 5,000개 이상 용종을 제거한 것 같은데요. 유난히 용종이 많거나 때도 다음번에 또 검사해 보면 재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대장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나요? 대장의 용종을 그냥 방치했다가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대장암으로 변하는데요. 2006년에 그 개봉한 영화 괴물 다들 기억나세요? 거기 보시면 한 연구소에서 독극물을 한강에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독극물을 마시고 작은 그 돌연변이 물고기가 2년 뒤에 그 한강에서 낚시꾼들한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낚시꾼들이 그 조그만 돌연변이 물고기를 보고 이건 뭐지? 하고 그냥 죽이지 않고 한강에 다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이 그 한강에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죽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대장의 용종이 딱 이 괴물이 되기 직전 작은 돌연변이 물고기랑 같은데요. 다행인 건 큰 괴물로 변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돌연변이 물고기들, 즉 용종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한 5,000개 이상 용종을 제거한 것 같은데요. 유난히 용종이 많거나 때도 다음번에 또 검사해 보면 재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5가지 특징 중에 한두 개는 꼭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대장암의 전 단계인 이 용종이 잘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해당이 되나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검사가 끝나고 이 비몽사몽해서 설명을 들었어도 집에 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었지 하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뗀 용종이 위험한 건 아닐까? 그래서 괜찮은 걸까? 다음에 또 언제 검사해야 되지? 자꾸만 생기는 용종이 안 생기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유튜브를 쭉 찾아봤더니 이런 용종에 대한 A부터 Z까지 총 정리를 한 영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용종을 뗐거나 앞으로 살면서 제거할 분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용종 제거하고 나서 한 번 더 꼭 보세요. 이번 주에 외국에서 잠깐 귀국하셔서 대장 내시경 용종을 11개나 떼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매년 검사 주기에 맞춰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도 용종이 매번 여러 개가 나왔던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용종 중에서 가장 위험한 세포 돌연변이가 많이 진행된 그 선종이 나와서 추가 검사를 위해서 대학병원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대장 용종은 누구나 생길 수 있고 대장 어디에서든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매끈하던 이런 정상 점막에서 염증 반응이랑 세포 변화가 생기게 되면 암 전 단계인 선종과 같은 이런 용종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게 더 커지고 암세포로 변하면서 대장암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에서 이런 용종들이 발견이 되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이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용종인가 이 떼낸 조직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대장암에 대한 구체적인 초기 증상은 아래 그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느낀 대장암의 씨앗인 이 용종이 잘 생기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바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요, 안타깝게도 남자와 40세 이상의 연령이에요. 남성분들 보시면 보통 여성분들보다 검사 잘 안 받으시고 건강관리 소홀히 하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에서 용종 발생률이 1.7배 정도 높고 특히 4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발생 위험도가 2배 이상 가파르게 더 올라가게 돼요. 그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그 암을 예방하는 효과로 작용을 하고 남성 호르몬이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폐경 후 여성이나 40세 이상이신 남성분들 중에서 혹시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안 하시고 미루셨다면 이번 기회에는 꼭 검사를 받으셔서 그 괴물로 변할지도 모르는 이 용종이 나의 뱃속에 대장에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두 번째 특징은 그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3교대 하시는 분들이나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에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세포 복구와 면역 기능을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또 이렇게 수면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깨지게 되면 우리 몸에 그 기타 다양한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기고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불필요한 염증 반응은 올라가면서 장 점막에 용종을 생기게 하게 됩니다. 2024년 발표된 한 연구 논문에서도 그 야간 근무자가 비야간 근무자에 비해서 용종 발생률이 약 20% 가까이 올랐어요.
나는 야간에 일하고 교대 근무하는데 그럼 일을 그만두라는 건가?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러기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용종 예방법이나 대장 내시경 검사 주기를 잘 지켜주시면 상대적으로 대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 용종의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요. 가공식품은 들어봤는데 이 초가공식품은 뭘까요? 예를 들면 치즈는 우유로 만든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초가공식품은 원재료 형태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첨가제가 5가지 이상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햄이나 소세지, 라면, 케이크,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있죠.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막 갈고 분쇄해가지고 재조합해서 만들고 거기다가 다양한 첨가물들을 넣죠. 이러한 첨가물에는 감미료나 지방, 보존제, 안정제, 향료, 색소 같은 그런 산업용 첨가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면 아마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드시고 계실 만한 음식들이죠. 최근 2025년 그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2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하루 평균 10회 이상 초가공식품을 먹는 사람은 하루 3회 먹는 사람보다 용종 발생률이 약 45% 이상 높았어요. 이러한 초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높은 당이나 첨가제 같은 화합물들이 그 장내 점막의 만성 염증과 세포 변화를 일으키면서 용종이 잘 생기게 돼요. 네 번째 특징은 비만이신 분들, 요새 그 위고비나 마혼자로 굉장히 핫하죠. 이제는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비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만은 정말 만병의 그 근원일 정도로 여러 질병을 일으키지만 용종도 아주 잘 생기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살이 찌게 되면은 내장 지방이 축적되면서 그 TNF-알파나 인터류킨-6 같은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장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또 인슐린 저항성이나 세포 증식, 신호 활성화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용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 논문을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BMI가 25에서 30인 분들은 25 미만인 분들보다 약 21% 많이 생기고요. BMI가 30을 넘어가면 32% 이상 용종 발생률이 증가하게 돼요. 더 중요한 건 BMI가 30을 넘는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등급 선종 재발 비율이 그 25 미만인 분들보다 무려 62%까지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그 체중 감량도 해야 되고 동시에 대장 내시경 검사도 함께 잘 받아보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 특징은요, 바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통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자꾸 설사나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잘 아픈데 막상 또 검사해 보면은 대부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장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균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소화를 돕고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균을 유익균이라고 하고,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유익균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소화를 방해하고 가스 생성이나 그 염증을 일으키는 우리 몸에 안 좋은 균을 유해균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다는 건 이러한 유익균에 비해서 그 유해균이 과다하게 증식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으면 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독성 물질과 대장 점막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용종을 잘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5가지 외에도 잘 알고 계실 가족력이라든가 당뇨, 흡연, 음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는 분들, 또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 지금까지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라도 해당됐나요? 그럼 지금 대장에 돌연변이 괴물 물고기, 이 용종이 자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럼 내가 위험한 건 알겠어. 근데 다시 젊어질 수도 없고 여자로 태어날 수도 없고 야간 근무를 바꿀 수도 없고 살 빼는 건 너무 힘들고 이미 음주랑 흡연도 많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고 고치기도 어려운 분들이라면 가장 빠르고 쉽게 그리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였죠? 네,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었잖아요. 검사하면서 동시에 용종이 있으면 제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종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5년에서 10년 뒤에 대장암이 생기면 그땐 장 일부나 전체를 다 잘라내야 하는 그 굉장히 힘든 수술을 받아야 되고 또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용도 당연히 훨씬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장암 예방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면서 극강의 그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다라고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난 위험 요인들이 있어서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나 이미 최근에 용종을 제거하신 분이라면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괜찮아질까요? 일단 용종을 제거를 하면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건 맞아요. 일단 떼서 없앴잖아요. 그런데 용종은 종류와 크기, 개수, 그리고 세포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위험했는지와 다음 검사 계획이 결정이 되는데요. 종류를 먼저 살펴보면 크게 선종성 용종과 비선종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선종성 용종이 이 비선종성 용종에 비해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조사된 통계를 보면은 10개 중에 6개는 선종, 그리고 4개는 비선종성 용종 비율로 나오는데요. 이 선종성 용종도 몇 가지 종류로 다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선종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상 선종이에요. 선종 중에서 한 50%에서 60%의 비율로 제일 많아요. 선종 중에는 비교적 천천히 자라는 편이라서 10년 내 암으로 될 확률이 한 2%에서 5% 정도 돼요. 그 다음으로 많은 선종은 육모 관상 선종이라는 건데요. 얘는 앞에서 말한 관상 선종보다 10년 내에 암으로 될 가능성이 2배 정도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육모 선종이 있는데요. 얘는 가장 위험한 녀석이에요. 관상 선종보다 10년 내 대장암 발생률이 무려 8배에서 10배 정도 높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톱니 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내 암 발생률은 그 첫 번째 관상 선종이랑 비슷한데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스펙트럼이 넓은 애예요. 이런 선종들은 그 용종의 크기나 세포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또 나누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세포 돌연변이가 많다라는 뜻인 고등급 이형성 용종일수록 크기가 클수록 고등급 이형성증을 생긴 세포 변화가 있을수록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비선종성 용종이 있었죠. 비선종성 용종. 얘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이 과형성 용종이라는 애예요. 얘는 그래도 다행히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그 외에도 염증성 용종이나 지방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도 대장암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그 직장에 잘 생기는 유암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르시노이드라고도 하고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2cm보다 작으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2cm를 넘어가게 되면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절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용종의 종류를 분류해 봤는데 좀 복잡하실 수 있지만 이걸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고 나눠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환자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몇 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분명히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용종이었는지, 개수가 몇 개였는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 보통 10명 중에 9분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내 돈 주고 받은 검사에서 내 몸에서 떼낸 용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언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용종을 떼서 봤더니 어떤 용종인가까지 우리가 확인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절제한 용종을 봤더니 세포 돌연변이가 많이 생긴 이런 고등급 선종이었다면 이건 사실상 암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얘는 점막을 얼마나 파고들었나 그리고 주변 조직이나 그 림프절에 전이가 없었나 같은 그 추가 확인 검사를 해야 돼요. 추가 검사. 또 사이즈나 그 침범한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종 그 11개 나온 제 환자분도 이런 추가 검사를 위해서 그 상급병원으로 의뢰를 드렸던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용종을 떼고 나서 다음 검사 계획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용종의 종류와 크기, 개수, 세포 변화에 따라서 다음 검사 주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을 뗐다라고 들으셨다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나는 어떤 용종의 용종이었는지, 각각 몇 개였는지, 그 크기는 얼마였는지, 세포 변화와 같은 이형성증은 없었는지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 국내, 미국, 유럽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다음 검사 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런 나라별로 그리고 종류, 사이즈, 개수, 세포 변화도의 조합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국내 소화기 내시경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 7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용종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거나 아까 그 선종성 용종 말고 비선종성 용종에서 과증식성 용종, 염증성 용종 같이 위험도가 낮은 용종만 있고 크기가 1cm보다 작다면 10년 뒤에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1cm 미만의 2개 이하의 작은 선종만 나왔다면 5년에서 10년 뒤에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1cm 미만이면서 3개에서 5개 선종이 나오거나 1개 이상 1cm에서 2cm 크기의 선종이 2개 이하라면은 3년에서 5년 뒤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cm보다 작은 선종이 5개에서 10개 정도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또는 톱니 선종이나 아까 그 선종성 용종에서 종류에 말씀드렸던 육모 선종, 육모 관상 선종이 나오면 3년 뒤에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고위험군인데요. 세포의 그 안 좋은 변화를 말하는 이형성증 중에서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그 저등급 이형성증이 있거나 11개 이상 선종이 있으면 1년 뒤에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6번째로 2cm보다 큰 선종이 발견됐다면 그보다 조금 더 짧게 간격을 두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제일 위험한 고등급 이형성증이라는 심한 세포 변화가 생긴 용종이 나왔다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추적 검사를 해야 되지만 사실상 검사를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추가 검사 또는 추가 치료를 위해서 대부분 상급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게 권고를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줄였는데도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께서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추적 검사 권고 주기를 정하는 거는 저희 의사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흡연하시고 음주도 하시고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데 또 비만이신 50세 남성분인데 만약 이분이 용종이 없거나 1cm 미만의 비선종성 용종이 1개만 나왔으면 원래는 그 10년 뒤에 검사잖아요. 그런데 임상에서 실제로 10년 뒤에 해보세요 라고 하시는 소화기내과 선생님은 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 요인들을 많이 갖고 계셨잖아요. 이렇듯이 사실 검사 주기 가이드라인은 그 최소한의 기준으로 모든 환자분들을 커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거고 이러한 가이드라인 플러스 개인별 위험 요소와 대장 점막,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본 대장 점막의 상태를 바탕으로 개개인별 맞춤으로 그 검사 주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렇듯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직접 시행한 그 주치 선생님들의 전문가 의견이 더해진 최종 다음 검사 권고 주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임상 경험이 충분하신 내시경 전문의에게 받으시고 권고받은 주기에 맞춰서 다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장 용종이 어떤 사람들이 더 잘생기는지 어떤 용종이 더 위험한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용종 절제 이후에 대략 어느 정도 뒤에 검사를 해보면 되는지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용종이 처음부터 최대한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법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바꿀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즉 내가 노력하면 조절을 할 수 있는 영역과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나누면 그 해야 될 일이 명확해져요. 먼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나이가 있겠죠. 안 좋은 음식들에 더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염증과 세포 변화도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나이를 거스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러한 가족력을 갖고 있거나 용종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타고난 유전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용종이 잘생긴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였던 바로 남성, 성별이 있겠고요. 또 그 외에 인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위험 요인을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루에 7시간 반에서 한 8시간 정도 충분한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물론 야간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속하게 되겠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체중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BMI를 25 이하로 즉 몸무게 나누기 키의 제곱인데 인터넷에 쳐보면 바로 계산해줘요. 이 BMI를 25 이하로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햄, 소세지, 라면, 탄산음료 같은 이러한 초가공식품들을 먹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힘들어 보이지만 또 습관이 되면 누가 줘도 잘 안 먹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밸런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식이섬유가 풍부한 용종 예방에 특히 좋은 채소나 잡곡을 많이 드셔야 돼요. 하루에 25g 이상 챙겨서 드시면 되는데요. 수치를 정확히 재기는 어려우니까 이 25g을 쉽게 백미보다는 잡곡밥으로 드시고
브로콜리나 배추, 당근 같은 용종 예방에 좋은 채소를 반찬으로 곁들여 드시고 식후에 디저트로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들이나 그 견과류를 조금씩 챙겨 드시면 충분히 25g 이상 드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너무나 당연한 이런 흡연, 술, 안하기, 그리고 튀기거나 태운 음식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겁니다. 특히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약 잘 챙겨 드시면서 운동도 하고 당뇨 수치 관리를 잘 해주셔야 용종이 잘 생기지 않아요. 너무 많은 이런 복합 요소가 이 용종 발생에 작용을 하고,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지켜도 사실 용종이 생기는 거를 100%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입이 닳도록 말하는 바로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의 씨앗인 그 용종, 특히 선종을 제거하는 거겠죠. 한 번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안 해봤는데 40세가 넘으셨다면 검사 꼭 해보시고, 이미 최근에 검사 받으신 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이나 주치의 선생님 권고 주기에 맞춰서 다음 검사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예방법까지 다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많이 질문하시거나 궁금해하셨던 내용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년 또는 6개월 뒤라는 그 기간이 딱 정확한 기간일까요? 3년 3개월 또는 8개월 뒤에 받으면 안 돼요? 가이드라인은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돈이랑 시간을 들여서 연구해서 만들고,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최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의료진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 추가적인 개별 상태를 더해서 권고 주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말씀드리는 기간에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어쩔 수 없이 일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3년 뒤에 할 걸 3년 3개월 뒤에 해도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위험도가 높아서 이런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짧게 다음 검사를 권고 받으신 분들은 위험하니까 반드시 지켜서 검사를 받으시고, 정 안 된다면 꼭 먼저 의료진과 상담해서 조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장 내시경 검사 약 먹는 게 너무 힘든데 CT나 이런 초음파 같은 걸로 추적 검사하면 안 될까요? 그 대장암 수술 이후에 추적 검사로 이러한 복부 CT를 중간에 같이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아예 안 하고 완전히 요것들로만 대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1cm 이하의 작은 그런 선종들은 CT나 초음파에서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초음파는 그 가스가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어차피 CT에서 용종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2번 검사를 해야 되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로 추적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먹기 쉬운 그 장 비우는 약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서 대장 내시경 전처치 약을 선택해 보시면 그 전에 드셨을 때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저는 2년 뒤 검사를 권고 받았는데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1년 뒤에 앞당겨서 한 번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이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대체로 이 정도로 1년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해보는 거는 대부분 저는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하지만 그 불안감 때문에 너무 불필요하게 자주 하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드실 거고, 그 검사 전후로 복부 팽만이나 그 설사 같은 불편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진료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용종 A부터 Z까지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속 풀리는 건강한 하루 되세요.